오늘 금융노조가 성과연봉제 저지를 위한 총파업을 단행했지만 참여율이 극도로 저조했습니다. 긴 빠진 총파업으로 사측에 압박을 주기는커녕 오히려 시중은행들이 성과제 도입에 고삐를 잴 것이란 분석입니다. 서울우유와 동서식품 등 전통적인 식품 명가들이 잇단 위기 상황에 처했습니다. 사업 다각화에 실패하면서 매출이 줄고 있습니다. 지난 4년간 기준금리는 2%포인트나 내렸는데 증권사의 대출금리는 요지부동입니다. 금융당국이 손 놓고 있는 사이 개인 투자자가 누려야 할 기준금리 인하 혜택을 증권사들이 독차지했다는 지적입니다. 최근 비싼 돈을 들이지 않고 집에서 셀프로 운동하는 홈트레이닝이 떠오르면서 운동법을 알려주는 영상과 다이어트 관련 컨텐츠를 제공하는 어플이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3일 금요일 생경제연장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금융노조가 성과연봉제를 저지하기 위한 총파업을 진행했습니다. 금융노조는 9만 명 동원을 공언해 왔는데 오늘 총파업의 규모는 3분의 1 수준이었습니다. 노조가 예상과 달리 위세를 과시하지 못한 셈인데 시중은행들은 총파업 이후 오히려 성과제 도입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정훈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금융노조가 오늘 오전 상암 월드컵 경기장에서 성과연봉제에 반대하는 총파업을 진행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노조는 정부와 사측이 강압적으로 추진하는 성과연봉제는 쉬운 해고로 가는 길이라며 절대 타협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어떤 이유에도 성과연봉제 합의하지 않겠습니다. 반드시 성과연봉제 저지하고 승리의 함성을 지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파업 이후에도 정부와 사측이 성과연봉제 도입을 강압할 경우 2, 3차 총파업에 나서겠다고 경고했습니다. 동지 여러분, 오늘 파업으로 해결이 안 된다면 우리는 더욱더 끈질기게 싸워야 합니다. 하지만 추가 총파업이 유효할지는 의문입니다. 오늘 총파업에서 금융노조가 정부와 사측을 압박할 만한 동원력을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농협은행과 기업은행 두 노조가 집중적으로 참여한 것 외에는 나머지 시중은행들의 참여가 극도로 저조했습니다. 특히 신한은행의 좌석에 보이는 인원은 50명도 채 안 됐습니다. 금융감독원 집계에 따르면 오늘 총파업 규모는 18,000명. 반면 금융노조는 6만 5천 명이 집결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양측의 집계가 큰 차이를 보이지만 상암 월드컵 경기장이 6만 6천여 석인 점을 감안하면 절반 정도 들어찬 이번 총파업 규모는 3만 명 수준인 것으로 보입니다. 금융노조가 공언한 9만 명과는 거리가 먼 셈입니다. 이에 따라 총파업의 파급력이 예상보다 작아 시중은행들은 앞으로 성과제 확대 도입에 고삐를 당길 것으로 보입니다. 금융노조와의 산별교섭을 배제한 각 은행별 개별 협상을 적극 시도하거나 여의치 않으면 금융공기관들처럼 이사회 처리를 강행할 수도 있습니다. 9.23 총파업의 규모가 애초 금융노조의 목표였던 9만 명에 한참 못 미쳐 추가 총파업을 감행한다 해도 사측에 압박감을 주기에는 역부족일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경제TV 정훈규입니다. 금융노조가 예정대로 오늘 총파업에 들어갔지만 우려됐던 영업점 인력 부족과 혼란 문제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금융노조의 예상보다 파업 참여 인원이 크게 적었고 또 총파업이 예고된 후부터 은행들도 적극적으로 영업에 대한 대책을 세웠기 때문인데요. 총파업에도 지점들이 정상 가동되면서 금융노조가 되려 은행 인력 과다를 입증하는 역풍을 맞은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성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늘 오전 9시부터 서울 상암동 월드컵 경기장에서 금융노조 총파업이 시작됐지만 대부분의 은행 지점은 인력 부족으로 인한 업무 지연 등의 문제 없이 정상 운영됐습니다. 은행 지점들이 인력난을 겪지 않고 정상 영업이 가능했던 가장 큰 이유는 행원들의 총파업 참여가 예상보다 많이 저조했기 때문입니다.
전체 은행권 직원 대비 참가율은 15%에 그쳤고 국민, 신한, KB 하나, 우리 등 4대 시중은행의 파업 참가율이 3% 내외로 더욱 저조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은행권 관계자는 영업 지연이나 중단 등 혼란을 우려해 어제는 미리 은행을 찾았다는 고객까지 있었지만 사실상 대부분의 지점이 문제없이 영업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은행들의 사전 대응도 영업 정상화에 한몫했습니다. 파업에 참여한 직원을 대신할 수 있도록 매뉴얼을 만들고 거점 점포 운영과 퇴직 직원 활용 등의 대응 방안을 준비했습니다. 금융노조의 전격적인 총파업에도 은행 지점들이 차질 없이 운영되면서 성과연봉제 저지를 위한 노조의 동력도 크게 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일각에서는 파업 참여율이 낮은 것도 문제지만 일정 수준의 파업 참여에도 불구하고 정상적으로 은행 영업이 이루어졌다는 것은 은행 인력 과잉 문제를 노조 스스로 입증한 셈이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시중은행들의 협상 전략 수정으로 산별 교섭이 불가능해진 상황에서 총파업에 역풍까지 맞은 금융노조가 사전에 예고한 2, 3차 총파업으로 상황을 역전시킬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됩니다. 서울경제TV 김성훈입니다. 서민금융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게 될 서민금융진흥원이 출범했습니다. 미소금융, 햇살론 등과 비슷한 역할을 하지만 각 기관에 흩어져 있던 서민자금 지원 기능을 하나로 통합해 관리하는 기구입니다. 오늘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 본점을 연 서민금융진흥원은 올해 안에 전국에 33곳의 서민금융 통합지원센터를 세울 예정입니다. 지금까지는 각각의 기관이 자사 서민금융 상품을 위주로 단편적 상담을 해왔습니다.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정책 자금뿐 아니라 민간 서민금융 상품 정보를 한꺼번에 알려줍니다. 지방자치단체와 고용복지플러스센터와 연계해 금융 지원과 취업 지원, 복지 서비스 안내도 곁들입니다. 현장 방문이 어려울 경우에는 서민금융진흥원 통합콜센터에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현대차그룹은 어제 38개 협력사와 전문 기술업체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16년 협력사 에너지 절감 기술 교류회를 열었다고 밝혔습니다. 현대차그룹은 협력사의 에너지 절감과 온실가스 감축 성과를 발표하는 자리를 매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날 행사에서 에너지 절감 추진 전략 공유, 또 효율평가 운영 방법과 협력사 에너지 진단, 절감 활동 사례 등을 발표하는 자리가 이어졌습니다. 현대차그룹은 올해 고효율 기기 적용과 부하변동 제어, 폐열 재활용 등 에너지 관련 기술들을 선정해 전문 기술업체의 집중 분석과 현장 진단을 통해 협력사가 실질적인 에너지 절감 활동을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서울우유는 올 상반기 79년간 지켜온 우유업계 매출 1위를 매일유업에 내줬습니다. 동서식품은 여전히 80%의 압도적인 점유율을 유지하고는 있지만 매출이 영 신통치 않은데요. 전문가들은 다각화에 실패한 영향이라고 입을 모읍니다. 이보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우유는 79년간 지켜온 우유업계 매출 1위 자리를 매일유업에 내줬습니다. 올해 상반기 서울우유의 매출은 7,938억 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4.3% 감소했습니다. 반면 매일유업은 상반기 매출이 작년 동기 대비 7.8% 증가한 8,003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업계 전문가들은 우유업계가 흰우유 소비 부진과 원유 공급 과잉으로 위기를 맞고 있는 가운데 매일유업은 커피 전문점, 외식업 등으로 사업 다각화를 통해 돌파구를 마련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서울우유는 유제품만으로 승부하고 있기 때문에 우유업계 판도가 바뀐 것이라고 말합니다. 서울은 80년 동안 유업체 전문기업으로 양농산업을 선도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그 기조를 유지해서 계속 유제품 전문기업으로 나아갈 계획입니다. 국내 커피믹스 시장의 1위 기업 동서식품도 심상치 않습니다. 동서식품은 세계 최초로 커피믹스를 개발해 여전히 80%가량의 압도적 점유율을 유지하고 있지만 2011년 이후 매출은 계속 1조 5천억 원대입니다. 컵커피, 병커피, 캡슐커피 등 커피의 종류가 다양해지면서 국내 커피믹스 시장 규모가 위축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커피믹스 시장은 2014년 1조 400억 원에서 지난해 9,700억 원으로 줄었고 올해 역시 이 같은 하락세가 지속될 전망입니다. 동서식품은 외식 사업과 유가공 사업 등 매출 구조 다변화를 시도하고 있지만 성과는 아직 뚜렷하지 않습니다. 서울경제TV 이보경입니다. 신한은행이 2천억 원 규모의 삼각형 조건부 자본증권의 발행을 위한 투자 수요 모집에 성공했습니다.
코코본드로 불리는 조건부 자본증권은 10년 만기 1,600억 원, 15년 만기 400억 원으로 29일에 발행합니다. 이는 시중은행 최초로 15년 만기 채권 수요 모집에 성공한 것으로 시장의 장기 투자 수요를 충족시키고 발행자와 투자자 모두 조달 운용 시장을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높였습니다. 이번에 발행하는 10년 만기물 1,600억 원은 국고 10년 플러스 0.71%로 모집하며 올해 시중은행이 발행한 조건부 자본증권 중 최저 가상금리입니다. 국고 10년물 금리는 오늘 27일 최종 결정됩니다. KB국민은행이 후원하는 2016년 레츠락 페스티벌이 내일과 모레 이틀에 걸쳐 난지 한강시민공원에서 열립니다. 올해 10주년을 맞은 2016년 레츠락 페스티벌은 한강에서 즐기는 도시명 뮤직 페스티벌 행사입니다. 올해는 이승환과 YB, 노브레인, 국가스텐, 자이언티 등 50여 명의 국내 정상급 아티스트들이 참여합니다. KB국민은행은 지난달 개편한 락스타 블로그 회원가입 이벤트를 통해 정회원 1,000명을 이번 행사에 특별 초청합니다. 또 당일 행사에 참여한 젊은 이용자를 대상으로 락스타 블로그 및 리브 앱, 나라사랑 카드 등의 홍보를 위한 현장 이벤트를 진행해 다양한 선물을 증정합니다. KB국민은행은 또 페스티벌 기간 동안 이동점포를 운영하고 은행 업무가 필요한 고객들을 위해 통장 개설과 은행 거래 서비스도 제공합니다. 지난 4년간 기준금리가 2%포인트나 낮아졌는데도 증권사들의 신용거래 융자 금리는 그대로이거나 오히려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식시장 호황을 틈타 증권사들이 이자놀이에 나섰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리포트입니다. 2012년 7월부터 한국은행은 8차례에 걸쳐 기준금리를 연 3.25%에서 사상 최저 수준인 1.25%까지 낮췄습니다. 4년간 2%포인트 낮아진 것입니다. 하지만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재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 기간 동안 위탁매매 상위 10개 증권사의 신용거래 융자 평균 대출금리는 8.13%에서 7.95%로 0.18%포인트 떨어지는 데 그쳤습니다. 신용거래 융자란 증권시장에서 주식 매매 거래를 위해 증권사가 개인 투자자에게 자금을 빌려주는 것을 말합니다. 즉 한국은행이 계속해서 기준금리를 인하해도 증권사들은 신용대출 금리를 전혀 내리지 않은 채 요지부동한 것입니다. 미래에셋의 경우 지난 4년간 단 한 차례의 금리 조정 없이 8%를 고수하다 지난해 8월 처음으로 7.7%로 낮췄습니다. 이 대출금리가 오히려 오른 곳도 있습니다. 2013년까지 7.3%의 금리를 적용하던 하나금융투자는 현재 7.5%대의 금리를 받고 있습니다. 위탁매매 점유율 1위로 평균 대출금리가 가장 높은 키움증권도 2014년 10%에서 작년부터는 10.2%로 금리를 올렸습니다. 증권사들은 금리를 낮추지 않는 배경에 대해 은행과 증권사의 조달 비용이 다르다는 점을 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증권사들의 조달 자금인 CP나 채권은 은행 수신보다도 더 신속히 금리 인하가 반영된다는 점에서 증권사의 설명에 설득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입니다. 지난 2014년 말 금융당국은 증권사의 금리 산정 기준을 정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조달금리 산출이 어렵다는 업계의 의견을 받아들여 전혀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증권사들의 배짱 경영은 금융당국의 관리감독 부재가 한몫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은 이 같은 까닭입니다. 무엇보다 금융당국이 손 놓고 있는 사이 개인 투자자들이 누려야 할 기준금리 인하 혜택이 증권사들의 입속을 채우는 데 기여하는 아이러니한 현상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정한입니다. 하나건설이 경기 김포시 풍무 5지구 3블록에서 5블록에 위치한 1,070세대 아파트 김포 풍무 꿈에 그린 2차의 견본주택을 오픈합니다. 지하 4층에서 지상 23층, 아파트 16개 동 규모로 공급주택은 전용 면적 기준 59제곱미터 625가구, 74제곱미터 445가구로 구성됐습니다. 전 가구 모두 중소형으로 구성된 것이 특징입니다. 김포대로를 통해 서울 외곽순환고속도로나 올림픽대로에 진입하면 여의도 20분대, 시내는 30분대에 도달할 수 있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습니다. 2018년 김포도시철도 풍무역 개통도 예정돼 있습니다. 청약 일정은 27일 특별 공급을 시작으로 28일 1순위, 29일 2순위를 접수하며 당첨자 발표는 4블록 10월 6일과
3블록과 5블록은 7일에 진행됩니다. 견본주택은 김포시 고촌읍 고속로 3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카카오가 지난 9일부터 진행한 기브티콘의 기부 캠페인에 11만 명이 참여하며 성공적인 모바일 후원을 이끌어냈다고 밝혔습니다. 기브티콘은 구매와 동시에 기부도 할 수 있는 이모티콘으로 판매 수익의 일정 비율을 카카오가 기부하는 방식의 새로운 모바일 후원 상품입니다. 베니 이모티콘을 첫 출시된 기브티콘은 출시 10일 만에 구매자 10만 명을 돌파하며 카카오톡 이모티콘 스토어 인기 순위 탑5에 진입하는 등 뜨거운 호응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카카오는 또 11월에 두 번째 기브티콘 캠페인으로 유기견 이모티콘을 선보인다는 계획입니다. 카카오는 이모티콘을 통해 기부에 좀 더 쉽고 간편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기브티콘을 기획했다고 밝혔습니다. LG 디스플레이는 21일 서울 여의도 LG 트윈타워에서 프로보노 봉사단 2기 발대식과 오리엔테이션을 개최하고 프로보노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프로보노란 전문가들이 자신의 전문성을 활용해 벌이는 사회 봉사 활동을 말합니다. LG 디스플레이는 프로보노 봉사단은 앞으로 2달여간 사회적 기업, 소셜 벤처 기업 등 공익성을 가진 기업과 단체의 경영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멘토링과 워크숍 등의 형태로 임직원들의 전문 역량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올해는 작년보다 늘어난 총 6개 분야에서 사회적 기업이 겪는 문제 해결을 지원합니다. 특히 올해에는 각 분야와 관련된 LG 디스플레이의 부서 전체가 한 사회적 기업과 매칭되는 형태로 운영해 이 결과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입니다. 올해 지원을 받는 사회적 기업은 에코바이오, 땡큐플레이트, 팝그린, 노란들판, 사단법인 주거복지연대, 플랜비 등 6곳입니다. 금융노조가 성과연봉 도입에 반발해 총파업에 돌입하자 금융감독원은 17개 은행 본점에 검사역 50여 명을 파견해 본격 대응에 들어갔습니다. 애플이 삼성전자 본사가 있는 서울 강남의 직영 매장인 애플스토어를 개설하고자 부지를 물색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동 나비에는 중국 베이징에 4만 8천 제곱미터 규모의 보일러 온수기 생산 공장을 짓습니다. 경동 나비에는 이번 신공장에 자동화 설비를 적용해 생산성을 높일 계획입니다. KTNG와 필립모리스 코리아, BAT 코리아 등 이 대형 담배 회사들의 순이익이 30% 넘게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담배값 인상 직전 재고를 늘렸다 값이 오르자 되파는 편법을 부려 거액의 세금을 탈루했다는 정황이 드러난 데 이어 실제 벌어들인 돈도 크게 늘어난 사실이 확인된 셈입니다. 긴 추석 연휴가 지나고 기름진 음식과 적어진 운동량 때문에 급격하게 증가한 체중으로 고민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효과적인 체중 감량을 위해서는 식단 조절과 함께 적절한 운동을 병행하는 것이 최상의 방법입니다. 하지만 헬스장을 다닐 돈도 시간적 여유도 없는 바쁜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최근에는 집에서 셀프로 쉽게 몸매 관리를 하는 홈트레이닝, 홈트가 떠오르고 있습니다. 회사원 김지연 씨, 다이어트를 결심하고 홈트레이닝을 통해 1년 만에 15kg을 감량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제 지연 씨에게 다이어트는 습관을 넘어 일상입니다. 가까운 거리는 항상 걸어서 이동하고 회사에서는 앉아서 할 수 있는 책벅지 운동이나 좁은 공간에서도 서서 할 수 있는 킥백 운동 등으로 틈틈이 틈새 운동을 합니다. 퇴근 후에는 집에서 인터넷에 올라온 동영상들을 따라하면서 1시간 정도 운동을 합니다. 평생 다이어트를 해왔지만 빠지고 다시 찌고를 반복했던 지연 씨는 회사에 들어가면서부터 시간 내기가 어려워 홈트 쪽으로 전향했습니다. 무작정 인터넷을 통해 유명 동영상들을 따라하면서 시작했는데 이제 나름 체계적으로 운동을 할 수 있는 준 전문가가 됐다고 말합니다. 지금은 살을 빼는 것도 살을 빼는 건데 좀 건강을 위해서 운동을 하는 게 목표예요. 나를 위한 시간을 나한테 투자할 수 있다는 게 정말 생각보다 이렇게 하기가 힘들잖아요. 근데 홈트레이닝을 할 때는 나한테 시간을 투자한다는 느낌이 있어서 삶의 질이 좀 높아지는 것 같기도 하고 좋더라고요. 따로 헬스장을 다닐 시간도 돈도 마음의 여유도 없는 2030 가운데 집에서 운동을 하는
홈에서 트레이닝을 하는 홈트족이 늘고 있습니다. 수십만 원을 들이지 않고도 인터넷 동영상 속 트레이너를 따라하고 SNS에 운동일지를 기록하는 스마트한 운동법이 젊은 세대에게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인스타그램에는 홈트, 홈트레이닝, 운동하는 여자와 같은 해시태그를 단 게시물이 넘쳐납니다. 홈트를 하기로 마음먹었다면 인터넷 SNS나 어플을 나만의 퍼스널 트레이너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홈트레이닝을 검색하면 다양한 운동 영상들이 나옵니다. 마일리 사이러스 운동법이나 강한나 하체 스트레칭 등의 영상은 2천만 뷰를 넘을 정도로 인기입니다. 주원 홈트, 스미 홈트 등 홈트레이닝 일상을 공유하면서 인기를 끌고 있는 홈트족들의 영상을 따라하는 것도 좋습니다. 또 어플을 활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단호는 다이어트 관련 콘텐츠를 제공하는 어플입니다. 홈트족들과의 소통이 활발하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자신이 먹은 음식과 운동을 매일매일 기록하면서 홈트족들과 소통할 수 있어 서로 자극이 돼 운동을 지속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또 운동 강도와 시간 등을 설정하면 그에 맞는 여러 홈트 동영상들이 검색돼 유튜브에 있는 많은 동영상 중 나에게 맞는 운동을 골라 할 수 있습니다. 나이키 트레이닝 클럽은 여성들을 대상으로 한 전신운동 60가지를 기반으로 100여 가지의 운동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프로그램이 다양하고 전문적인 트레이닝 코스가 잘 정리돼 있어 다이어트에 효과적이라는 반응입니다. 또 나이키 플러스 러닝 앱과 연동돼 트레이닝과 러닝을 포함한 정확한 운동량을 측정할 수 있어 만족도가 높습니다. 그러나 피드백이 없다는 것은 홈트의 맹점입니다. 잘못된 자세로 같은 동작을 반복하거나 자신의 몸 상태보다 강도가 너무 센 운동을 하면 부상을 당하거나 몸에 무리가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자신의 기본 체력을 파악해 그에 맞는 운동과 강도를 선택하고 제대로 된 자세로 운동을 하고 있는지 항상 거울을 통해 확인하라고 조언합니다. 또 통증이 느껴지면 바로 병원을 찾아 조기에 치료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홈트는 시간과 공간, 돈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 어디서나 틈틈이 운동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인데요. 오늘 소개해드린 내용으로 건강한 습관을 만들어보면 어떨까요? 서울경제TV 이보경입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허수진입니다. 오늘 쾌청한 하늘 보이면서 가을을 만끽하기 좋은 하루였습니다. 현재는 전국이 가끔 구름 많은 하늘을 보이고 있는데요. 주말인 내일 전국 하늘 쾌청하겠고 대기 상태도 양호하겠습니다. 다만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기 때문에 옷차림에만 신경 쓰신다면 더없이 나들이 가기 좋은 날씨가 되겠는데요. 내일 아침 서울의 기온 16도, 춘천은 12도로 선선하겠고요. 한낮에는 서울 28도, 춘천 27도까지 오르는 등 일교차가 10도 이상 크게 벌어지는 곳이 많겠습니다. 외출하실 때는 입고 벗기 쉬운 가벼운 겉옷을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서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서 전국에 가끔 구름 많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는 나절 예보로 알아보겠습니다. 내일 전국적으로 자외선 지수가 높게 오르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과 대전에서 2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동해안 지역 종일 쾌청한 하늘을 볼 수 있겠고요. 한낮에 속초의 기온은 24도, 강릉은 25도로 예상됩니다. 남부지방 역시 하늘 맑겠습니다. 대구의 아침 기온은 15도에서 시작해서 낮 동안에는 2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모든 해상에서 낮게 일겠습니다. 다음 주는 비 소식이 많은데요. 월요일과 화요일에는 남부지방으로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고요. 수요일은 전국적으로 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생경제 현장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편안한 주말 보내십시오.